자, 이걸 보시면 이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 결과가 이제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라이트, 히트,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항목들을 보시면 뭐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 이거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그래서 리절트 타입을 게시판으로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에 해당되는 매칭되는 것만 야 넘버 매칭돼, 그럼 라이터 매칭돼, 그럼 라이트 데이트 매칭돼, 이렇게 매칭되는 것만 갖다 놓은 거예요. 요거 뭘까요? 요거는 이제 타임 스탬프라고 이게 시계가 그냥 시분초, 연월일 시분초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긴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컴퓨터 안에서 계속 이게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날짜를 계산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걸 이제 타임스탬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인 데이터가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들어와서 사용된 거고요. 그래서 타임을 꺼내 가지고 가져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그러면 투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투차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날짜 계산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투캐릭터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요거 자바스크립트에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에도 이제 그 데이터 객체가 있거든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시분초 이런 거 꺼낼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꺼내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만들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여기 보시면 XML입니다. 리플라이 웨퍼 XML에 보면 org.jl하게 보드의 부여에 보드 부여를 쓰고 있죠. 이거 보드 부여 대신에 리플라이 부여로 바꿔주셔야 돼요. 리플라이 부여 이렇게 바꿔주셔서 정의가 돼야 됩니다. 물론 밑에 있는 것도 이제 그 글보기가 있다면 내가 보기는 여기서 그 리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리플라이 부여로 이제 매칭을 시켜서 가져와라. 그럼 여기는 알럼보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변경되고 타이틀은 없고 히트 없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저장을 해서 이제 서버가 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버가 잘 돌았어요. 돌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에 보시면 오드리티 뭐 이런 게 막 찍히는데 제가 좀 막 고쳐가지고 그래요. 로그4j 이게 잘 정보가 잘 안 찍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것저것 건드렸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인포로 이게 프로버티 인포로 돼 있고 워닝 워닝 이게 워닝으로 돼 있는데 워닝 저도 업데이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인포 돼 있는데 그 정보를 많이 찍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으니까 좀 보기가 힘들죠. 커넥션에 해당되는 것도 나오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시 저희가 새로 고침을 한번 데이터 가져온 것을 새로 고침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를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가져오면 타입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R 넘버 나오고 넘버 나오고 컨텐트는 현재 컨텐트를 안 불러왔네요. 컨텐트. 이 리스트에서 컨텐트를 이제 불러오는 걸 써야 되는데 컨텐트를 쿼리에서 안 넣었어요. 쿼리에서 안 넣었기 때문에 컨텐트는 있으나 안 받아왔고요. 패스워드는 원래 안 받아왔어요. 패스워드는 안 받아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컨텐트는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쿼리를 조금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reply mapper.xml에서 쿼리 중에서 컨텐트 받아와야 한다. 왜냐면 글보기를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라이터 앞에다가 자 이제 컨텐트 이렇게 받아와야 합니다. 컨텐트를 받아와서 써야 합니다. 이게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지도 대충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긴 하는데 순서에 맞게 지금 컨텐트를 여기 라이터 넘버 다음에 컨텐트 그래야지 이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해서 컨텐트 전부 다 가져오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reply mapper.xml입니다. 보드 매퍼 열어놓고 하시면 안 되고 reply mapper에다가 이제 잘 작성을 해서 이제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되겠죠. 그 나머지 아작스들은 처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지도 못합니다. 지금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메소드 방식이. 그래서 F4키 눌러서 보시면 여기죠. 지금 자바 코딩하는 게 축구보다 힘들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한테는. 요즘은 또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R 넘버, 그 다음에 컨텐트,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 패스워드는 안 불러왔습니다. 일부러. 패스워드까지 불러와서 보여주면 이런 것들을 누구나 이렇게 고칠 수 있게 되겠죠.
보시면서. 그래서 패스워드는 안 불러오고 여기다 표시해를 데이터, 처리해를 데이터들만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됐네요. 얘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는 태그 형식으로 저장된 게 들어오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이제 데이터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넘버 꺼내고, 넘버 꺼내고, 뭐 컨텐트 꺼내고, 라이트 꺼내고, 그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꺼내고, 이거는 날짜형으로 변경을 해서 변환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꺼낸 것을 이제 가지고 HTML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 화면에 웹을 하기 때문에 HTML을 만들어서 이제 그 태그를 이제 다른 데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뭐 로드 또는 아작스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쓰면 일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데이터 꺼내온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활동을 여기서 그 데이터를 뿌리고 할 게 아니라 원래는 로컬호스트, 가장 기본적인 로컬호스트에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 엔터 치면 나오는 여기다가 뿌릴 거예요. 여기 밑에 여기 이제 이렇게 리스트 쓰고 요 밑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했던 거를 거기서 아까 전에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했던 거를 아작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HTML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HTML로 뿌려주면 댓글이 저렇게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원리는 알 것 같은데 이제 짜셔야 되겠죠. 그렇게 데이터 가져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 JSP까지 보드에 해당되는 JSP까지는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걔네들 가져다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데이터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교재에서는 위치를 리소시스 아래 JS 만들고 JS 아래다가 reply.js라고 집어넣어라 이렇게 쓴 이유는 서블리 컨텐츠.xml 저희가 웹-INF 밑에 src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웹-INF 밑에 스프링 밑에 보면 app 서블릿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서블릿 컨텐츠.xml이 있죠. 여기 서블릿 컨텐츠.xml을 찾아보면 저희가 리소시스 태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교재는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리소시스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걸로 리소시스만 URL을 오픈시켜 놓은 걸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JS도 오픈시켜 놨고 CSS도 오픈시켜 놨고 업로드라는 것도 오픈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사용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URL을 다 쓸 수 있게 하려면 요 코드가 필요해요. 리소시스. 그래서 매핑과 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면 되시는데 JS 폴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교재에서는 리소시스 안에다가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냥 이제 JS 바로 밑에다가 만들게요. 그러면 어디다 만드냐면 웹-INF 아니고 웹 app 안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제 new 하시고 폴더를 만드는 거죠. 폴더를 만들고 JS 폴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여기에 있는 요 JSP 폴더와 얘가 이제 매칭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로케이션 부분에 여기 로케이션 위치가 요거예요. 위치가 요거 위치다. 웹에서 요거는 URL이에요. URL이 JS/JS하고 뭐 어떤 게 들어오든지 간에 여기 JS 쪽으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웹에서 웹으로 접근할 수 URL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웹 app 밑에 JS 폴더를 만드시면 돼요. 직접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고 JS 바로 밑에다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뉴 하시고 이번에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여기에 없어요. 메뉴 없다 보니까 오더 눌러주세요. 오더 누르시고 자바스크립트 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런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되시겠죠? 지금 저희가 보이는 교재에서 보이는 거랑 좀 틀린데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은 없으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 자체가 소스 파일에 해당이 되세요. 이렇게 쓰시고요. 자,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눌러주시고 파일은 여기 보시면 reply.js reply만 쓰시면 JS는 자동으로 붙겠죠. 엔터 쓰시면 reply.js가 붙게 되고요. 여기 이제 뭐 하는 놈이냐 이런 거를 쓰게 되는데
여기 주석이죠. 슬래시 별표 2개, 별표, 뭐, 슬래시까지. 이게 주석입니다. 범위 주석이고요. 얘가 이제 게시판 댓글에 대한 게시판 댓글 처리에 필요한 그 화면입니다. 화면의 처리니까 JSP랑 필요한 거예요. JSP, HTML, CSS. JSP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 중에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JS라고 썼는데 이제 jQuery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jQuery 함수를 만들어서 쓴 거. 이제 저희는 주로 jQuery를 이용해서 전부 다 코딩을 할 거고, 여기 이 책에서도 jQuery를 많이 썼어요. 사용없기 때문에 여기다 쓰시고요. 그 콘솔 이렇게 썼어요. 콘솔.write 그 로그 썼는데, 이거는 그 콘솔이니까 이게 STS에서 하니까 STS 콘솔에 찍히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얘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니까 브라우저에 콘솔이라는 F11을 눌러보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올 때 F11을 눌러보시면 여기 콘솔이라는 여기 탭이 있어요. 여기다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거는 브라우저에다 찍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콘솔에다가 지금 리플라이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행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리플라이 뭐 모듈에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 이게 이제 이게 처리가 됐을 때 콘솔에 이렇게 찍힐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STS 콘솔이 아니고요. 브라우저 콘솔. 브라우저의 콘솔 탭에 출력한다. 요게 지금 되는지 보시려면 바로 이제 임포트를 한번 시켜 보시면 돼요. 어디다가? JSP에다가 view.jsp죠. 그래서 웹-rp밑에 뷰스 아래다가 보드 아래 view.jsp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쫙 썼는데 제가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포함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페이지 CSS도 괜찮은데 여기 바로 밑에 jQuery는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리플라이 모듈에 해당되는 모듈 JS 이제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태그를 쓰시면 되겠고요.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텍스트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src라는 속성으로 쓴 거 보이시죠? 여기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src 이렇게 돼서 소스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슬래시 저희는 JS 밑에 뭐 reply.js 뭐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 좀 써주세요 라고 이제 포함시켜 주세요 라고 쓰시면 찍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게시판 글보기에 해당되는 view.jsp로 에다가 포함시켰잖아요. 여기 view.jsp에다가 얘를 이렇게 포함시키자 해서 이제 이렇게 쓴 거고요. 예, 소스는 자, view.jsp가 있는 view.do를 가는 거예요. 클릭을 해서 view.do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콘솔에 이게 reply가 console not defined 선언되어 있지 않았다. reply.jsp가 없다는데요. 이런 reply JS가 없다고. console is not reply 6번째 줄에 없다고 찍히려고 했더니 슬래시 이런 JS 밑에 reply.jsp 한번 볼게요. 웹-JSP 여기 JS 있고 reply JS 잘 만들었는데요. 이름도 잘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틀리지 않고 잘 쓴 것 같고요. 뭔 일이지? 한번 볼게요. 로컬호스트 슬래시 js 슬래시 reply.js 엔터.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한글 처리도 잘 됐고 잘 있어요. 얘는 못 찾지 왜? 여기서는 콘솔 이제 이게 콘솔이라고 쓴 게 틀렸다. 이게 6번째죠. reply JS를 못 찾은 게 아니라 404번 난 게 아니라 오류가 난 건데 콘솔이라고 친 것을 이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콘솔 점 이렇게 썼는데 이게 L2가 더 들어가 있는데 2가 안 들어가서 스페인 오타입니다. 자, 그럼 소스를 보시면 이렇게 콘솔이라고 쓴 게 2를 이렇게 더 들어가서 색깔이 바뀌었죠? 얘를 더 집어넣어서 해야 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리플라이 모듈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냥 바로 한번 찍어보는 거죠. 찍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JS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할 때는 여기다 직접 쳐보시면 돼요. 이렇게 로컬호스트 JS 밑에 reply.js 쳤더니 이게 한글 엔코딩 방식이 뭐를 해라라는 게 안 써져 있기 때문에 다 깨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는데 그 엔코딩 방식을 뭘로 해라 뭐 이런 거 한 개 더 지정을 하시면 뭐 이렇게 깨지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다 깨지고 있어요. 한글은.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지금 이게 UTF-8인데 이게 UTF-8로 저장을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이게 알 길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엔코딩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요. 그 이쪽에서는 뭐 제대로 잘 됐을 거예요.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해서 포함이 돼가지고 잘 됐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여기 리플라이 점 6번째 줄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해 보면 여기는 한글은 잘 나오죠.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 걸 보고요. 이렇게 이제 직접 쳐보면 여기에 나오면 이렇게 오류가 나면은 404 오류가 나면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쳐보서 있으면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태그 자체 요거 틀린 거죠. 이자가 없어서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오류 난 것을 이제 해결했고요. 이게 맨 처음에 모듈이 들어가면 얘를 찍자. 콘솔에다가 왜 콘솔에다 찍는다면 그 알로스로 찍으면 계속 확인 눌러서 닫아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여기 알럿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통 예전에는 알럿으로 찍었는데 그 콘솔로 찍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눈으로 확인할 때에 콘솔까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럿으로 찍으면 확인이 편해서 저는 알럿으로 찍는 편입니다. 콘솔로 찍으셔도 되고 알럿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출력한다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알럿을 사용하셔도 알럿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 확 보이게 하려면 알럿이 낫죠. 저는 이제 그래서 알럿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이 교재에서는 이제 콘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으시고요. VAR 썼습니다. VAR 버전입니다. VAR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라이 오브젝트 서비스라는 것을 한 개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이 자바의 리플라이 서비스하고는 틀려요. 얘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 맘대로 그냥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냥 리플라이 서비스고 얘를 이제 중괄하고 썼다. 그럼 세미콜론 집어넣었다. 이거 지금 제이손 형식으로 선언한 거라서 오브젝트를 한 개 선언한 거랑 동일하세요. 이거는 리플라이 서비스라는 변수를 한 개 서비스 변수를 한 개 선언한 건데 변수. 이때 이제 어떤 타입이 있었냐? 타입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제이손으로 쓰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네이션 또 네이션이 노테이션 제이손 이렇게 보시면 노테이션이 맞네요. 예, 영어는 진짜 어려워요. 노테이션 표현 방식 자바스크립트로 오브젝트를 하는 표현 방식으로 쓸 때 이렇게 중괄하고 쓰는 거죠. 예, 제이손 형식으로 쓴 거고 제이손 형식이 이제 이렇게 중괄하고 쓴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거는 오브젝트로 돼 있고 이거는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저희 위에서 콘솔 쓰시고 .로그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하니까 저희가 이제 찍을 때 뭐 리플라이 서비스를 한번 찍어보자. 알럿으로 하셔도 됩니다. 위에 거를 콘솔로 찍었기 때문에 밑에 것도 그냥 콘솔로 찍어드렸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게시판 글복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콘솔을 이렇게 보이게 하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괄하고 나와서 이제 돼 있고요. 얘가 뭐지? 타입 오브라는 걸 이용해서 타입도 찾아볼 수 있어요. 얘가 무슨 타입이지? 이걸 오늘 이제 사용해봐서 자바스크립트에 타입 오브라는 연산자가 있죠. 그래서 타입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찾아보셔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key and value로 저장하는 거죠. 이 형식은 이제 중괄하고 사이에다가 key and value, key and value, key and value 이렇게 쓸 수 있는데 key and value를 저장하는 것 중에서 key에다가
뭘 저장할 수 있냐면 펑션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펑션 함수 같은 걸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밸류가 그냥 값만 밸류가 아니라 이제 펑션도 밸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꺼내서 이제 요 키 값에 의해서 요 꺼내서 키 가려고 하면 요 펑션이 실행이 돼요. 얘는 값에 해당되는 것을 썼고,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웹표준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웹표준 쪽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게 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달받아서 전달받은 이게 변수에다가 가로열고 닫았고 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이런 처리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짜려고 이런 걸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reply 서비스라는 것을 한 개 만들어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었다. 변수를 썼는데 타입은 오브젝트입니다. reply 서비스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고 값도 집어넣을 수 있고 펑션도 집어넣을 수 있다. 펑션을 꺼내서 얘 리턴 받아서 꺼내신 다음에 가로열고 닫고 쓰시면 얘가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쓰고, 아니면 요 키 값을 바로 가로열고 닫고 쓸 수도 있으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교재에서는 얘를 리턴 받는 걸로 썼어요. 리턴을 받아서 이제 리턴 받은 것에 가로열고 닫고 써서 이제 실행을 해라라고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약간 그 오브젝트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리턴까지나 이런 걸 할 필요 없고 그냥 키 가르고 해갖고 이렇게 써서 직관적으로 만들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다. 교재 프로그램을. 그거 리턴해서 쓰면 이제 다른 변수나 이런 거에다가 다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리턴해서 쓴 것 같아요. 생각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좀 꽈서 만들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해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0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에 댓글을 가져와서 뭐를 쓸 수 있도록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런 리플라이 만들기 전에 이벤트 처리 위쪽에 뭔가를 추가시켜 주는데, 댓글에 해당되는 내용을 뭔가를 이제 추가를 시켜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썼는데 오퍼 폼을 한 개 만들고, 오퍼 폼에다가 이 달러에서 폼을 한 개 만들고, 샵 아이디 폼 태그를 한 개 만들었을 것 같은데, 폼을 잡아서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뭐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똑같이 짤 수도 있지만 똑같이 짤 수도 없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서비스 안에 펑션 써가지고 리턴해서 네임을 AA라고 써서 리턴해서 쓰면은 리턴에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가 네임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해보자고 이제 이렇게 짜는 건데, 이것도 생략 테스팅용입니다. 테스팅용이라서 생략하고요. 저희는 어떤 걸부터 먼저 보시냐면요, 리스트를 가져오는 것부터, 댓글에 한 리스트를 가져오는 것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가져와서 무엇인가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때 쓰시는 게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406페이지 보시면 get 리스트, 그냥 저희는 리스트로 하겠습니다. 파람 콜백 에러 이러면서 펑션을 한 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으시고, 이제 아작스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리스트에 해당되는 걸 만들고, 리스트 꺼내온 거를 어딘가 뿌려야 돼요. 데이터를 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작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이제 여기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라이 서비스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만든 것 중에서 이렇게 가로 열고 리플라이 서비스 쓰시고, 서비스 이꼬로 쓰시면서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요걸 조금 더 고쳐서 이제 쓰고 있는데요.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펑션 쓰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중괄호 열고 써놨다가 얘를 좀 고쳐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좀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일단은 여기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얘를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쓰시면서 얘를 이제 엔터 쳐가지고 뭔가를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다 펑션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닫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자마자 이제 오류가 없어졌어요. 이게 여기 때가 오류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그 리플라이 서비스가 이제 펑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장을 해서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이 펑션 쓰자마자 오류는 없었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처리를 다 해서 얘를 호출하면 결과가 무엇인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온 거를 실행을 해요. 바로 결과 나온 거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 이렇게 하면 요 리플라이 서비스를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펑션을 결과로 받을 거예요. 이렇게 썼고요. 이제 이게 옵션 오브젝트로 만들면서 이상한 걸 만들어놨는데 그 리플라이 서비스를 이제 그 처리를 하게 되면요. 처리하면 그 결과가 저희가 찾는 결과를 뭘로 이렇게 만드냐면 펑션으로 이렇게 펑션으로 이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 펑션으로 나오게 만들었고 이제 그 결과 뒤에 펑션으로 나온다. 그 결과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붙이면 이렇게 를 붙이면 실행이 된다. 나온 결과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결과를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VAR 뒤에 이렇게 만들어서 뭐 VAR 이렇게 써서 만들어서 이제 가로 갖고 써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결과가 뭐에 대한 거냐면 함수로 나오는 거죠. 펑션으로 나옵니다. 펑션으로 나와서 이거를 실행을 바로 하고 싶어요. 실행하고 싶으면 맨 뒤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쳐라 이렇게.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맨 끝에 407페이지 위에 소스에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데까지는 여기까지는 리플라이에서 이렇게 호출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함수를 받아와서 처리하는 거 리턴해가지고 받는 거를 했고 요거는 가로 갖고가는 이제 얘를 실행하는 거죠. 실행한 결과를 이제 리플라이 서비스가 받아서 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펑션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펑션 해가지고 이게 펑션인데 그 해당되는 것을 이제 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펑션 쓰시고 써주시고 여기다가 펑션이라고 한 개 써주세요. 펑션이라고 써주시고요. 거기 펑션 이름이 뭐 리스트. 이거는 그냥 그 이름이 있는 펑션으로 썼고 여기는 get 리스트라고 썼는데 저는 리스트라고 썼어요. 저희는 메소드를 다 리스트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 파람이라고 썼어요. 파람 콤마 쓰시고 콜백이라고 썼습니다. 콜백 콤마 그 다음에 에러 이렇게 썼습니다. 에러 쓰셨고요. 이제 중괄호 열고 펑션이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이제 펑션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펑션은 이렇게 실행을 해서 여기에서 펑션을 실행하면 여기 있는 펑션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그 리턴 받아서 여기 실행을 하자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리턴 받아서 실행하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한 개 붙여둡니다. 그래서 리턴 해가지고 리턴 사용하시고요. 여기까지 리턴 리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썼어요. 리턴 사용하시고 여기 펑션 밖에다가 썼네요. 펑션 여기 리플라이 쓰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저기다가 펑션 안에다가 썼네. 펑션 안에다가 여기 함수를 호출하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 리턴을 펑션 안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없어졌죠. 리턴하는 것을 한 개 만들어 드렸는데 이 펑션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리턴해서 사용하는데 리턴해 가지고 쓰실 때 뭐 add 이렇게 쓰시면 땡땡 쓰시면 add라고 이렇게 리턴을 하자. 제가 여기에 리플라이 서비스 안에 add를 부르면 add 펑션이 나오는데 여기 add 펑션은 아직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안 만들었고요. 저기서는 get list라고 쓰자. 그러면 저희는 리스트라고 쓰자. 그러면은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리스트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콤마를 찍는데 콤마는 없어도 되고요. 리턴하자. 리스트라고 이렇게 부르면 리스트라고 요게 파란색인데 색깔이 같은 거 보셔야 되죠. 펑션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펑션을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실행하면서 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리스트 펑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가로고 가로꼴을 이용해서 실행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밖에서 실행할 때 제가 요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요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실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써보시는 게 그 407페이지에 보시면 get reply service get list. 근데 저희는 그냥 리스트라고 쓰셔야 돼요. 리스트. 그 다음에 bnumber를 넘겨주고 여기 파라미터가 파람으로 넘겨줄 때 사용하는 bnumber 넘겼네요. 그 다음에 이제 bnumber 넘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당되는 그 콜백은 현재 뭐 콜백에 해당되는 것은 쓰지 않았네요. 근데 파라미터에서 그 펑션 쓸 때에 콜백에 해당되는 거 뭐가 써가지고 사용했는데 이게 중간알고 중간알고 제이손 데이터 파람을 제이손 데이터로 넘겼네요. 이렇게 파람에 해당되는 거 제이손 데이터로 넘겼고 콜백은 안 썼어요. 이거 없고 이거 안 썼어요. 콜백에 해당되는 것도 나중에 써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요 나중에 테스팅을 할 때 이제 썼는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안 가져오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이런 걸 데이터 좀 가져오는지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서 어디다가 콘솔에다가 다 찍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콘솔에 찍는 것으로 작성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리스트라고 나중에 리스트라고 이렇게 쓰시면서 리스트 쓰는데 리턴하는 걸로 봐서는 리턴 얘는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reply 서비스 안에 점 리스트 가로열고 닫고 사이에 여기 이제 파람 넘기게 되고 그 다음에 콤마 콜백 이렇게 콜백 함수를 넘기게 됩니다. 콜백에 쓰는 게 함수를 쓰려고 한 거고요. 에러 났을 때의 처리 뭐 이렇게 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리플라이 서비스가 여기 있고요. 리플라이 서비스 점 다음에 요 리스트가 요겁니다. 요 리스트 이거고요. 가로열고 닫고 하면 요렇게 리스트 가로열고 하면 요거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요거를 가져오는데 요게 파람 콜백 에라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맞춰서 사야 됩니다. 지금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와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거 가져와서 이제 펑션을 가져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행하자입니다. 실행하자가 맨 끝에 붙어 있어요. 아시겠죠? 함수를 가져와서 실행하는 것을 이제 쓸 수 있으신 거고요. 자,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무엇인가 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때 뭐 get 서비스에서 이제 뭔가를 펑션에서 뭔가를 이제 막 해서 돌려가지고 처리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이걸 테스팅할 때 밖에서 무엇인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JSP 안에다가 얘를 이제 테스팅을 해가면서 get 리스트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테스팅을 해가면서 무엇인가 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펑션 이렇게 쓰시면서 이제 다 끝나면 처리되는 펑션을 여기 콜백 함수를 짜가지고 여기 콜백 함수 짭니다. 이건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데이터 집어넣는 게 이제 넘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넘버. 그 다음에 페이지, 퍼페이지 넘버 퍼페이지 넘버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파람으로 넘어가야 되고 거기 데이터를 가져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자. 이런 거를 이제 콜백 함수로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아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코딩을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뒤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뒤에 자, 저희가 여기 이제 406페이지 보시면 B 넘버라고 썼는데 저희는 넘버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bnumber var 썼는데 bnumber 넘버라고 써서 넘버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파람점 파람점 bnumber가 아니라 넘버 이렇게 가져오자. 그러니까 이 파람으로 넘어오는 이 데이터 중에서 얘가 오브젝트란 뜻이에요. 파람이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니까 제이손 데이터의 중괄호 고정학을 쓰셔야 되고, 이 안에 그 키로 넘버라는 키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넘버가 뭐 2번이다 이렇게 넘어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파람을 쓸 때에 저희가 파람이라는 것을 쓸 때는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제이손입니다. 제이손 데이터로 넘기셔야 되고요. 오브젝트로. 그래야 이 프로그램이 맞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괄호 중괄호를 쓰시는데, 이 안에 이제 넘버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넘버 이꼬로 뭐 이렇게 해서 넘버라는 걸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페이지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REP 페이지 이렇게 썼어요. REP 페이지로 써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로 쓰셔야 되는데 그냥 REP 페이지로 쓸게요. REP 페이지 땡땡 해서 뭐 1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EP per page num 이런 것도 이제 붙여야 되겠죠. 5다 이렇게 해서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넘버와 리플라이 페이지와 리플레이 per page 넘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var 넘버를 썼고요. 그 다음 var 여기서 이 안에서는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로 쓰시고요. 페이지로 작성을 해서 이제 요거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페이지라고 그냥 썼고요. 그 리플라이 페이지라고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이제 파람에서 점 리플라이 페이지를 꺼내 가지고 오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er page num도 이제 여기다가 per page num도 꺼내 가지고 오시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per page num이 여기 있죠. reply per page num이라고 저장해서 들어올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reply per page num이라고 좀 받아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변수는 다 꺼냈습니다. 변수는 다 꺼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이때 그 파람 페이지 뭐 5와 1 이렇게 썼는데, 이 파람 페이지 이렇게 리플라이 파람 페이지 썼고요. 이제 5와 1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형식이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이제 대충 감은 이래요. 얘가 들어왔으면 이걸 쓰고, 그렇지 않으면 1을 써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느낌이 이것 또는 1을 써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대충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정도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5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죠. 얘를 응용을 해서. 그래서 얘는 기본값은 1로 세팅하고, 얘는 기본값은 5로 세팅하고, 그리고 그 REP 페이지가 없으면 1, REP per page num이 없으면 5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연산자에 의해서 사용할 때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REP 페이지가 있으면 그걸 갖다 쓰는 거고요. 비어 있으면 1을 쓰자 이런 얘기죠. 얘가 없으면 의 값이 없으면 1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학년선자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3학년선자를 쓰기보다는 저렇게 해서 간단하게 썼네요.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다 되면 이제 찍어보시면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 REP per page num에 해당되는 게, 저희 REP per page num에 해당되는 게 지금 현재 5라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REP per page num에 해당되는 값이 없으면 5를 사용하겠다. 근데 기본값 세팅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세팅을 해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작스를 이용한,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작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작스인데, 그 아작스를 이용한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제 시켜서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을 할 거니까 이제 아작스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해서 사용하는데, 아작스는 그 아작스를 하자라고, 언시크레이즈 아작스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에요. 형식에 맞으면 아작스가 일어나는 거죠. 아작스를 통치를 한다.
아작스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형식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아작스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이건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런 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아작스 분에 대한 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를 받자 파람으로 데이터 받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아작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이제 써야 됩니다. 아작스를 이용한 데이터 가져오기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